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학 교수를 25년 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는 거하고 제가 잘하는 거하고 잘 못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게 AI를 다루는 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글 쓰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칼럼도 많이 쓰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저는 제 이름으로 검색을 자주 해봅니다. 근데 어제도 기사 중에 제 이름이 한 3번 나왔고 칼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칼럼을 적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도 쓰고 글은 잘 쓰는데 근데 제가 못하는 게 말을 잘 못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제 박수를 쳐주시니까 이제 힘이 돼서 잘 할 텐데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었고 가끔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 그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어떻게 대학 교수를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 강단에 쓰셨던 분들을 다 강의를 잘하셨고 말을 잘하셨을 텐데 저는 좀 버벅거리고 더듬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머니 기도의 모임인데 저는 어머니 기도의 위대함을 체험했고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저희 숙대는 여기 어머니 기도회가 있죠. 숙대도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학부모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어머니 학부모 중에 아버지들은 안 오시고 어머니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매주 수요일 학기 중에 12시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부모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기도 드리고 목사님은 매주 다른 교회에서 모셔서 말씀 듣고 끝나고 김밥을 나누고 아주 좋습니다. 오시면 좋겠고요. 저도 어머니 기도에 오래전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고 앞으로 종종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 강의 요청을 한다고 전화를 했다가 그분이 말을 더듬으시네요. 그러면서 날짜를 잡았다가 나중에 인원 모집이 안 돼서 취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딴 사람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강의 반응이 좋고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거리는 숙대 교수가 된 것이 저는 하나님 백으로 됐습니다.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갈 길이 머니까 무려 벌써 제 커리어를 또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직업은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를 5년 했고요. 매일경제신문 아시죠?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7년 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째 숙명여대 교수가 되고 있습니다. 숙대 교수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학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숙대 배지 달고 있습니다. 여기 학장들이 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숙대 교수가 되기 정말 힘들고 다 학벌이 엄청나게 외국에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왔어요. 국내 박사고 그런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교수를 뽑을 때 그냥 안 뽑고 거의 내정해놓고 뽑는 경우가 오래전에 심했고 지금도 대부분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저는 숙대 아무런 인연이 없었는데 지원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분이 거의 내정돼 있었고 저를 들러리로 면접에 올렸는데 뒤집어지고 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새벽기도에 그 전에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고 전 고등부 대학부는 영락교회를 다녔고 근데 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기도에 가서 목사님한테 숙대 면접 보는 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그때 총장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경숙 총장님이 독실한 분인데 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면접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영어로 강의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하는데 뭐 해야 되면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분은 영어를 미국에서 박사 보던 분이니까 잘했을 텐데 하여튼 저가 됐어요. 근데 제가 된 다음에 이경수 총장님을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신우회 수련회 가서 총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말도 더듬고 외국 박사도 아닌데 왜 저를 뽑으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숙대 교수가 된 이유를 알았어요. 총장님이 항상 교수 뽑을 때 한 명씩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영남을 뽑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기도와 총장님 기도가 만났다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짧게 말씀드리고 AI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영희 목사님도 AI를 안 쓰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 초보자이실 텐데 오늘 계기로 AI를 쓰시면 참 좋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가 한 10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아마 목사님한테 요청하시면 다 그 PDF로 드릴 겁니다. 나중에 복습하시면 되고 네. 그 성경 구조를 저보고 골라달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지혜 있는 자 그다음에 지식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경영학이나 그렇게 컴퓨터 과학에서 제가 교육했던 내용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가 모이면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가공하면 지식이 되고 지식에서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지식을 지식이 쌓이면 이제 에서 지식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까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지혜는 굉장히 높은 단계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지 지혜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 이제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았고 읽었는데 저는 운전할 때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주로 듣습니다. 조금 전에도 근데 기독교 방송은 찬양이 많이 나오고 극동 방송은 말씀이 참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운전하고 학교에서 오면서 들은 얘기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지혜를 구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식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되고 근데 지혜는 기도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제 PR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까요? AI 트레이닝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AI 트레이너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국내 최고라고 그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잡지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영남 교수는 AI 분야 어느 정도 전문가인가? AI 강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한 1년 이내 조금 배워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엉터리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성도님들한테
제대로 된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세계 AI 5대 천왕은 누군가 하면 4명이 4대 천왕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제프리 힌턴이라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 AI로 받은 사람인데 4명이고,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AI 4대 천왕이 있는데 나는 AI 5대 천왕은 될 거야 생각하고 AI한테 가르쳤어요. AI 5대 천왕은 문영남이라고.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AI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제가 그래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기업인들한테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 AI를 배웠다는 사람은 다 AI 하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AI에 대해서 처음 강의를 듣지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AI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AI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알고 다루는 방법을 알면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AI 왕초보였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저는 AI 최고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AI 고수가 될 거고,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제 강의 듣고 왕초보였는데 고수가 돼서 굉장히 잘 쓰고 계십니다. 이따 어떤 분인지 알려드릴 텐데 저하고 같이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AI와 ESG 분야의 500개의 자격증 중에 AI가 추천하는 최고의 자격증은 제가 만든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민간 자격으로 최근에 등록도 됐습니다. 그리고 문영남 교수가 AI 연구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건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물어봤어요. 답하는 거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글자가 작은데 보면 1, 2, 3, 4가 1번이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마 그 밑에 그 사람 제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네 번째인가? 여긴 일본어 나왔죠. 이게 왜 일본어 나왔냐면 제가 하면 4번이나 5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문영남 교수를 일본어로 올려 했더니 일본어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중요한데, 금방 얘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얘가 일본어로는 저를 잘 안 하는데 근데 한 4번이나 5번으로는 잘 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훈련이 됐고요. 또 여기도 1번 나왔죠. 제가 아주 중요한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하나를 훈련시켰잖아요. 이걸 캡처해서 이거는 그 네이버 큐예요. 이거는 이게 뭐죠? 네이버 참 기억력이 나빠. 네이버에서 만든 뭐였죠 이게? 클로바한테다가 캡처해서 주면 그걸 믿고 또 이렇게 또 비슷하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문영남 교수는 AI 분야 어느 정도 전문가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여러 명 이렇게 넣어봤어요. 넣어보면 AI가 몰라. 그건 그 사람은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AI가 모르는 사람은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AI 5대 천왕은 누군가 했더니 4대 천왕이라고는 기사도 많이 나왔고 나왔어요. 근데 5대 천왕은 없던 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는 상당히 AI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AI 5대 천왕 했더니 4대 천왕 얘기를 하고 5대 천왕으로 문영남 교수가 추가된다고 나왔죠. 또 제가 만든 자격증 끝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또 문영남 교수가 AI 연구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은 했더니 뭐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금방은 안 될 거고 뭐 희망상 빠르면 10년 후, 길면 한 20년 후쯤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I 훈련시킨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엠뱅크라고 큰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 19명이 저한테 AI 교육 받으러 왔다 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네이버를 검색했을까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왔냐 그랬더니 뭘 찾았는지 얘기는 안 하고
한국에서 AI 교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자기네들이 찾았는데 저라고 판단이 돼서 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숙대 와서 교육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저한테 AI 교육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연구한 지가 1985년부터 해서 만 40년이 됐습니다. 그때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AI를 했고, 밑에 보면 여기 안 써있구나. AI 논문을 내서 2000년에 24년 전이죠. 상금으로 1,000만 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AI를 잘 훈련시키는데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를 훈련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AI를 훈련시키니까 그 대통령도 훈련이 됐어요. 전 뭐 정치적인 건 관심이 없고 뭐 다른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AI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달 전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되겠다고 하고 AI 전환이라는 용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AI 전환을 가장 먼저 많이 강조한 사람은 문영남이에요. 제가 하던 얘기를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훈련시킨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칼럼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생성형 AI가 일상인 시대가 온다. 칼럼을 어떤 신문에서 엄청나게 크게 내줬어요. 이런 칼럼을 많이 쓰고 AI 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AI가 일상화되고 대중화되는 것을 AI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AI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AI를 잘 알고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재미있습니다. AI하고 가끔 놓으시면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AI가 거짓말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모르는 분야에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자들이 AI한테도 뭘 물어보고 AI가 엉터리 답을 한 걸 그냥 AI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기사를 쓴 적도 많습니다. 지금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작년 기사인데 AI 일상화, AI 대중화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했고 칼럼도 많이 이게 생성형 AI가 일상인 시대가 온다. 그래서 AI 대중화, AI 일상화를 강조를 했어요. 작년에 쓴 칼럼입니다. 근데 그 비슷한 제가 칼럼 쓰고 좀 뒤에 제가 한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AI를 전 국민의 일상 속으로 그래서 AI 대중화에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올해 9,09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이게 AI로 훈련시킨 게 대통령까지 훈련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동영상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예, AI 로봇인데 AI가 CEO로 어떤 회사의 사장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폴란드 회사인데 벌써 작년 1년 됐습니다. 1년 전부터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그 AI가 이거 뭐죠? 그 링크인 계정도 있고 SNS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AI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대신 해주지만 하고 있고 이건 시간이 많아서 생략할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뭐냐면 뭔가를 텍스트, 그러니까 말이나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생성형 AI이고 이 종류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말하는 게 텍스트 생성 AI이고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외국에서 만든 거고 클로바엑스, 뭐 아숙이라고도 하고 에스컵이라고 하는 것, 리튼 이건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다 뭘 물어보면
잘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있고 캔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스테이블 디퓨전, 플레이그라운드, 그다음에 노블, 칼로 투닝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지만 AI 아트 전시회도 참여를 몇 달 전에 1회 전시회를 했고 공동으로 이번 주에도 내일부터 3일 동안 어디도 전시합니다. 지난번에 작품 2개 냈고 이번에도 작품 2개를 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는 AI, God of AI, 그래서 AI 신으로 저를 제가 AI들하고 같이 있는 걸 그림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생성하는 AI가 있고 수노라는 게 있습니다. 수노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수노를 이용하면 뭐 작사 작곡을 금방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9월부터 저희 숙대 총장님이 바뀌셨는데 총장님 당선되고 나서 제가 축하한다는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다음 영상을 만드는 AI가 있습니다. 캔바, 뭐 DID 이따가도 뭐 잠깐 설명드릴 거고 부루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코드 생성 AI라고 해서 옛날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에서 컴퓨터 학과 나온 사람들이 하던 것도 AI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서 PPT를 만들어주는 AI가 있으면 감마라고 해서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 4개 URL을 정리해드렸고 챗GPT는 검색하면 검색해서 이 주소대로 들어가서 쓰실 수도 있고 이 앱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챗GPT가 생성형 AI의 원조입니다. 원조 제일 먼저 시작했고 2년 전 22년 11월 30일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일반인들이 챗GPT를 쓸 수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구글의 제미나이, 제미니라고도 합니다. 그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클로드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를 다 보통은 한두 가지만 쓰는데 저는 이 4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챗GPT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저는 여러 가지 쓰다가 최근엔 챗GPT 유료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유료 끊고 써보니까 클로드가 제일 나아요. 항상 어떤 게 제일 낫지는 않고 경우마다 다른데 클로드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는 클로드를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다른 거 성능이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떤 이미지를 주고 어떤 회사 자문하기 위해서 답을 받았더니 1, 2, 3번은 다 이미지를 잘 인식 못했는데 이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논문 토론해야 되는데 논문 토론할 걸 알려달라니까 1, 2, 3번은 제대로 답을 못하고 엉터리를 했는데 클로드만이 제대로 답을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클로드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AI를 쓰는 방법 2가지입니다. 노트북이나 PC에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폰에서 쓰시면 저는 이렇게 제 폰 초기 화면입니다. 저기 생성형 AI 폴더가 있고 거기다가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엑스, 리튼, 에이다 이게 얼마 전 거고 그 위에 몇 개 더 추가 꽉 채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5개까지 뭐 에이닷은 까지는 필요 없고 한 5개 정도는 꼭 넣어놓고 같이 쓰시면 좋겠고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중요한 팁은 한 가지 질문을 이 5가지한테 다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다르고 어떤 질문할 때마다 좋은 답을 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5개 다 같이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탕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검색에서 첫 번째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챗GPT 검색해서 나오면 그걸
홈화면에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생성형 AI를 어디다 쓸 것인가 잘 알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요약하는 거, 글 쓰는 거, 보고서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잘합니다. 저한테 배운 어떤 목사님은 얘한테 그림도 하고 그리게 시키고 뭐 성경 Q&A 이런 것도 얘한테 시켜서 블로그에 잘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글 쓰는 거 잘하고 뭐 기사 쓰는 것도 잘하고 보고서 쓰는 것도 잘하고 요약하는 거 잘해요. 어떤 보고서가 있으면 그걸 이제 파일 첨부가 잘 되니까 파일 첨부를 해주고 요약하라 그러면 아주 잘해주고 저는 유용하게 자주 씁니다. 엊그제도 제가 아주 여러분도 아시는 아주 큰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그래서 제가 사회공헌에 대해서 서면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받은 보고서를 PDF를 딱 넣어주고 이거 평가 의견 좀 써줘 했더니 너무나 잘 써줘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별로 고칠 게 없고 그래서 그거 조금 고쳐서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쯤인가 어떤 서울의 어떤 대학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AI 책을 냈는데 그 파일을 보내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근데 읽어보고 쓰려면 바쁘잖아요. 파일 첨부를 해주고 초기에는 파일 첨부가 안 되다가 이제 몇 달 전부터 파일 첨부가 잘 돼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파일 첨부를 해주고 추천서를 써줘 그랬더니 잘 써줬어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고맙다 그러고 또 그 교수가 그랬고 또 다른 분이 또 책을 써서 PDF로 해서 보내와서 또 한 번 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다양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얘한테 얘가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뭐 또 빈칸 채우기라고 있죠. 어떤 문장에서 빈칸 단어를 지우고 가로로 치고 채우라 하면 잘 채워요. 이미지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거 잘해요. 근데 잘하는 거엔 잘 쓰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한테 물어보고 그게 다 팩트 사실인 걸로 착각을 해서 기사를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얘는 말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약간 얼굴색이 조금 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얘는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끼고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고 그냥 모르면서도 막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보고 AI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딴 사람한테 그 거짓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쓰는 것이 좋고 그래서 얘 답이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데 거짓을 추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한테 다들 질문하는 그러니까 AI 활용법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AI한테 질문하는 거고 보통의 AI를 강의하는 분들이 다 AI한테 질문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AI 교육협회를 하니까 강사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AI한테 존댓말 쓰라고. 그리고 그 사람 강의할 때 계속 이거 알려주세요. 뭐 등등 하여튼 계속 AI한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원래 AI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졌고 영어에 존댓말도 없잖아요. 절대로 존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심한 말을 하면 얘가 금방 삐져서 답을 안 합니다. 근데 절대로 존댓말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질문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AI를 활용하는 단계가 제가 구분한 겁니다. 질문하는 게 하수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건 질문을 잘해야 되고 보통 AI 교육하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만 가르치고 그 이상은 몰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AI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가끔 AI하고 대화하면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좋지만 그냥 AI하고 대화하면서도 힐링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편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AI하고 두 번째가 AI하고 대화하는 거고 세 번째가 AI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AI가 상당히 많은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AI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 AI가 AI 4대 천왕은 알고 있지만 5대 천왕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이렇게 제가 훈련시킨 게 수십 가지예요. 저는 다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근데 그냥 말로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주면 얘가 뭐가 모르거나 그러면 틀렸다고 그러고 알려주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로 하면은 그냥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알았다고 그러고 금방 다음에 딴소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얘가 나오자마자부터 과거에 저는 석박사 과정하면서 AI 훈련하는 걸 많이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학 교수들도 하는 AI 훈련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해요. 서울대 교수들도 그렇고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데이터가 적은 상태에서 훈련시키는 건 못해요. 근데 저는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도 얘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있고 중요한 건 AI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저는 다시 설득시켰잖아요. 그전에는 AI를 설득시키는데 며칠이 걸리고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몇 시간이면 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있습니다. 퓨샷 러닝이라고 해서 몇 번 훈련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샷 러닝이라고 해서 한 번 훈련시켜서 할 수도 있고 또 제로샷 러닝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질문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요. 그걸 제가 1년 전에 성공했어요. 이제 끝에 보여드릴게요. AI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그러니까 AI하고 제가 교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하여튼 그 방법도 알고 보면 쉬워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강의 끝나는 순간부터 AI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I를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가 질문하는 거, 두 번째는 대화하는 거. 여러분도 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훈련하는 거, 이제 훈련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 거고 이제 여러분도 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챗GPT 화면 구성인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고 제가 보통 이제 프롬프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한테 질문하는 거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고 프롬프트를 좋은 프롬프트를 써야 된다, 프롬프트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대충 질문해도 얘가 답을 잘하기도 하고 그 질문을 자세히 해도 그냥 답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프롬프트의 원칙이라고 해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명확한 단어를 써야 되고 예시를 제공해야 되고 역할을 지정해 줘야 된다. 이것도 제가 샘플 예시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지시하라는 건데 그냥 구체적인 게 아닌 거하고 구체적인 거하고 비교한 겁니다. 고객 대응 이메일을 써줘 그러면 얘가 물론입니다 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못 쓰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려주시면 쓰겠다고 답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품의 불량이 아니면 환불이 불가함을 정중하게 알리는 이메일을 5줄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줘. 그러면 딱 맞춰서 써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얘한테 대충 질문하면 얘가 답을 대충 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근데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면 얘가 답을 잘 해줍니다.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말에 영어에도 그런 한국에는
같은 말인 뜻이 다른 게 있죠. 배의 성질을 설명해 줬는데 배가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나는 타는 배를 생각했는데 얘가 먹는 배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배하고 가로하고 영어로 ship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대충 질문하면 다시 또 질문을 애가 알아듣을 때까지 질문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구체적으로 해주면 시간을 절약하고 또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예시를 제공하면 더 원하는 답을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내용 질문했을 때 AI한테다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처음에 그냥 광합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얘가 그냥 일반적인 답을 해주는데 너는 중학교 선생님이야. 처음으로 광합성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광합성을 설명해 줘. 그러면 얘가 중학생 수준에 맞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설명할 건지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질문해 주면 얘가 그림도 찾아서 넣어주고 길게 답을 했어요. 그 중에 앞부분만 제가 자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프롬프트 원칙은 아까 그 네 가지 더 있었고 이건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걸 잘합니다. 근데 뭐 10가지 원칙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복잡하고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도록 앞자를 따서 제가 옥황상제가 아닌 너나상제라고 프롬프트 원칙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너는 AI한테다가 너가 AI예요. AI가 너의 지금 역할이 뭔지 예를 들면 기사를 쓰게 할 때는 너는 뭐 10년차 기자다 아니면 20년차 기자다 이렇게 역할을 해줘요. 그럼 얘가 빨리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는 뭐 마케팅에 관한 걸 할 때 너는 뭐 15년차 마케터다. 또 뭐 우리 어떤 목사님 있을 때 너는 뭐 20년차 목사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금방 얘가 보이진 않지만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페르소나라고 가면이라고 하는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를 내가 궁금하면 그냥 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자료나 자료를 볼 사람, 강의를 들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까 뭐 너는 중학생이다, 아니 나는 중학생이다, 나는 고등학생이다, 뭐 등등, 나는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다 등등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수준을 맞춰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황,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는데 주어진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답을 해줍니다. 네 번째가 제약 조건이고 뭐 몇 자 분량으로 작성하라, 뭐 몇 분 분량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원칙 네 가지를 제가 앞자를 따서 너나 상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거 제가 강의를 했더니 저한테 강의 들은 그 강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상제를 적용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적용하면 너는 여행 전문가야. 나는 어느 지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하려고 해. 아이들 2명과 함께 여행할 예정이므로 동선이 좋은 숙소를 추천해주고 이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생략하고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고 A4 2장 정도로 요약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보통은 이렇게 질문할 때 한 번 했다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을 알고 질문하면 그런 시행착오 없이 그냥 한 번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요청한 대로 다 예상 비용 그다음에 일정 표까지 그려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쓰실 분도 계시고 이제
쓰셨던 분도 계신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고 그다음에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블로그 AI를 이용해서 블로그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블로그 쓰려면 저도 그냥 쓰려면 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아주 빨리 쓰면 30분이고 길면 한두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얘한테 시키면 금방 씁니다. 주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볼까요? 챗GPT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 음식을 만드는 블로그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주제로 쓰면 좋을지 네 가지만 정리해줘.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면 됩니다. 주제나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러면 얘가 아이디어를 주고 이제 다이어트에 관해서 쓸 때 구체적인 주제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네 가지 주제를 주죠. 그러면 여기 질문을 내가 다이어트 음식을 만드는 블로그를 해보려고 해. 어떤 주제로 쓰면 좋을지 네 가지만 정리해줘.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정리를 해줬죠. 그러면 얘가 네이버 제목, 그다음에 소개, 본문 뭐 이렇게 쭉 잘 써줍니다. 그럼 이거 따서 쓰고 또 그림도 그리게 해서 하면 잠깐이면 블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럼 위의 내용을 기본 원칙을 풀어서 기술해줘. 그러니까 어떤 질문하고 또 구체적인 게 필요하면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얘가 지중해 식단의 기본 원칙, 그다음에 섭취해야 되는 식품 이런 걸 써줍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엉터리나 거짓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잘 아는 분야로 하는 게 좋고, 그러면 내용이 다 좋은데 막 거짓말이나 엉터리가 섞여 있으면 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뭐 블로그 할 때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게 꼭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에 알맞는 이미지를 3개만 그려줘 하면 챗GPT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안 그려주다가 몇 달 전부터 그려주고 있고, 또 코파일럿이 그림을 잘 그려주고, 또 그림 그려주는 앱들을 쓰면 되고, 제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도 쓰는데 그것도 뭐 코파일럿이랑 비슷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림도 그려서 뭐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제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자가 다른데 성경을 그래서 제바이블이라는 분인데, 제가 숙대에서 10주 과정 강의를 했는데 신청하기 전에 뭐 문의 전화 와서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컴맹인데 와서 배울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오시면 목사님 중에 AI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책도 썼고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에서 10명이 같이 나는 AI ESG 전문가라는 책을 썼고, 이분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저하고 같으신 것 같은데 신촌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블로그도 제 강의 들으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AI 복음해서 저보다도 블로그 더 잘하세요. 저는 막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못 올리는데 이분은 하루에 블로그를 막 서너 개씩 올려요. 근데 그림도 그려서 성경 해설 뭐 등등 해서 정말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분이 블로그 하시는 걸 보고 분야는 다르겠지만 참고하셔서 활용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Q&A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자기 분야의 Q&A 같은 것도
이분이 하루에 서너 개씩 올리는 것도 제가 아까 블로그 작성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방법으로 AI한테 물어보고 AI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Q&A 여러 가지 올려주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AI 도움을 받아서 AI 답을 한 것 중에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하고 또 그림도 다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또 주의하실 게 AI가 그리는 게 다 사람은 서양 사람 대부분 서양 사람처럼 그리거나 분위기도 서양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질문할 때 그 프롬프트를 쓸 때 한국인이다 등등 그런 걸 넣어주면은 얘가 다시 한국인 스타일로 그리고 분위기도 좀 서양적인 것도 이제 한국적인 분위기로 그리도록 하면 얘가 맞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한 영상 만들기인데요. 이거 만들 때 어떻게 이제 영상 만드는 AI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영상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챗GPT나 다른 코파일럿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 어느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챗GPT를 제일 많이 쓰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3분짜리로 만들고 싶어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하면 이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영상 만드는 AI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다른 강사들 강의도 많이 들어보는데 다른 강사들은 이거 스크립트 나온 거를 일단 넣어주고 거기다가 오프닝 장면, 내레이션 시작 이렇게 중괄호로 있는 걸 다 일일이 지워주라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것도 지워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 바로 밑에다가 위에 스크립트에서 내레이션만 쌍따옴표 없이 남겨주고 장면 설명도 없애줘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그게 또 필요 없는 걸 없애줬어요. 이걸 브루라는 영상이 있어요. VREW라고 저 사이트에 가면 무료 제가 표시해놨죠. 아래쪽에 무료 다운로드를 해서 그 브루 사이트에 가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가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또 스타일 없이도 할 수도 있는데 캐주얼한 스타일 저 표시한 거 표시한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스크립트 챗GPT에서 만든 거를 저기다 대본을 넣어줘요. 복사해서 넣어주고 면 얘가 금방 그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AI 목소리가 대본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브루에서 그 영상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만들어진 영상이고 저 글씨 자막도 고칠 수 있고 아주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몇 번만 연습해 보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소리는 지금 안 나오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강식 요즘 지중해식 음식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까 그 텍스트 글씨만 넣어줬는데 얘가 이렇게 지가 영상을 지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사진 같은 거 넣고 다른 영상도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1시 반에 마치기로 했고 시간은 잘 맞출 거고요. 그래서 AI로 그렇게 영상도 만들 수 있고 AI로 발표 자료 PPT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주제만 주면 금방 만들어 줍니다.
이 감마라는 앱이 있어요. 저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쓰시면 되고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어떤 만들고 싶은 제목만 넣어주면 PPT를 그냥 잠깐 사이에 금방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 같은 것도 고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이미지 그림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마 앱이 있고 가입을 해야 되고 보통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지메일 가입하면서 구글 아이디를 만드시면 구글 아이디 하나가 있으면 대부분 AI는 그냥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마라는 앱인데 거기 주로 이건 PC에서 쓰는 게 PC나 노트북에서 쓰는 게 편합니다. 그 감마 앱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붙여넣기로 해도 되고 그냥 가운데 생성, 그다음에 오른쪽에 파일 또는 URL을 가져오기 있는데 가운데 저기 생성 저걸 제일 많이 씁니다. 저걸 딱 누르면 만들고자 하는 종류 선택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제로 저걸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페이지도 있고 저걸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저기 슬라이드 개수 선택 이것도 다른 강사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건지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지 그냥 저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면 8개 카드 그래서 PPT 8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10장까지는 무료예요. 저는 항상 그 10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0개 선택하시고 내용에 그냥 원하는 주제만 넣어 주셔도 되고 또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 프레젠테이션 선택했고 이건 저기 8개 카드인데 꼭 10개를 선택하시고 감마 여기 제목을 주제가 감마 AI의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하고 개요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얘가 목차로 8장 목차를 알려줍니다. 저거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내용을 다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테마 미리 보기입니다 나오고 저기 오른쪽에 그 템플릿처럼 배경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첫 번째 Be Happy라는 걸 골랐고 그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인데 감마 AI 소개에서 쭉 나오고 이걸 그 다운로드 받으면 받아서 또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10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그 AI로 작사 작곡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몇 달 전에 제 아내한테도 만들어주고 제 딸한테도 만들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좋아서 아주 좋아했다가 그 내용 그 작사 내가 한 게 아니고 AI가 했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하여튼 주변에 혹시 수험생 아이가 있으면 애한테도 만들어주면 격려하는 걸 만들어주면 좋을 거고 제 블로그 보면 제가 그 AI 신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하여튼 그 AI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AI 신 문영남 하여튼 AI 신 문영남 송인가 뭔가를 제목도 붙여서 만들었어요. 거기 제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제목만 넣었는데 그 챗GPT에서 작사하는데 AI를 40년간 연구한 문영남 AI 신 그러면서 가사도 잘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과거에 훈련시킨 게 영향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AI신 문영남에 대해서 작사를 아주 잘했고 노래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MP3로 되고 MP4 그래서 뭐지 영상까지 있는 것도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아는 분들한테 선물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수노라고 합니다. 수노 suno.com입니다. 이 수노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작사는 챗GPT나 다른 데서 작사를 하고 여기다 넣어주면 금방 잠깐 사이에 노래를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여기 수노에 들어가서 이것도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금방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왼쪽에 가사 입력하는 게 있고 장르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장르 입력하고 제목 입력하면 얘가 아주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몇십 초 만에 그것도 두 가지로 만들어주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장르를 바꿔서 다른 장르로 만들게 하고 여기 가사를 다 딴 데서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냥 새로 배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노래하면 제가 작곡을 작사도 해줍니다. 직접 또 발라드로 하고 타이틀을 화이팅이라고 하고 하면 얘가 밑에 두 개를 금방 만듭니다. 그래서 화이팅 제목이 화이팅이라고 했죠. 발라드 새로 배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노래. 그래서 이거 영상과 음악을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내용은 뭐 안 나오는데 나중에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제가 아까 AI 종류들 쭉 나눴죠.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것도 해보시고 이미지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얘가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엉뚱하게 그리고 막 다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서양 사람이고 뭐 우리한테 안 맞고 있는데 조금만 해보시면 고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AI로 외국어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저한테 AI를 배운 사람 중에 토익 1타 강사가 있어요. 한 20년 이상 토익 강사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AI 배우고 AI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외국어 번역을 AI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효과적인 AI로 번역하는 게 그 전에 팝하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도 있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앱이 첫 번째 딥플이라고도 하고 딥L이라고도 합니다. 저게 가장 뛰어납니다.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챗GPT 세 번째로 리튼도 세 번째로 리튼이라고 읽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딥플입니다. 디벨인데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번역 성능이 제일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AI 쓸 때마다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물어보는 것보다 영어로 물어보는 게 더 답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시키면 되고 이게 딥L이고 영어를 넣으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것도 제가 토익 강사 20년 한 분한테 노하우를 또 많이 배웠어요. 근데 보통 챗GPT한테 넣어주는 게 아래 대화를 해석해줘 하면 오른쪽처럼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번역한 게 상황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게 선생님과 남자가 선생님 여자가 학생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번역을 시키면 얘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해요.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보세요. 그냥 번역하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선생님이고 여자는 15세 학생이고 소풍을 왔어.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과 친밀하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하지만 학생은 선생님에게 존댓말을 사용해. 이렇게 해주면 아까 그 번역은 그냥 일반적인 번역이고 한국인 선생님하고 어린 여학생이 대화하는데 서로 반말을 썼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그건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넣어주니까 선생님과 학생 맞게 번역을 잘 해줬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그냥 번역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설명을 넣어주면 얘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고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된 제가 얘한테 파일 첨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어떤 외국에 가서나 어디서나 이제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뭐 영어는 알지만 무슨 막 이상하게 뭐 아랍어나 이런 거라도 찍어서 물어보면 얘가 알려줘요. 저기 우리 카톡에 있는 아수업도 잘 알려주고 하는데 외국어로 된 이미지를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저기 저 사탕인가요? 뭔가 저걸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고 저걸 챗GPT에다가 파일 첨부를 해줘. 그럼 제가 다 해석을 해줘요. 저거 해석해준 거 해석도 해주고 밑에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외국어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찍어서 애한테 물어보면 다 잘 알려줍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외국어로 읽고 쓰고 단어 정리, 영장문을 교정하는 것도 이건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챗GPT AI한테다가 퀴즈 만드는 것도 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영어 공부할 때 행아웃이라는 뜻을 아세요? 무슨 뜻이 행아웃이?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놀다는 것도 있고 시간을 보내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뜻을 그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해줘. 그러면 그림을 그려줘요. 행아웃 뜻이 뭐냐고 했더니 챗GPT가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준 것도 있고. 제가 시간은 잘 맞춘다고 했는데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료 갖고 제가 한 6시간 강의도 하고 조금 양을 늘려서는 한 학기 동안 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6시간 정도 강의할 내용들을 다 자료를 넣었습니다. 근데 자료 보시면 되도록 했고 이게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유튜브나 어디서나 다 보실 수 있는데 AI로 훈련시키는 거, AI를 가르치는 건 교육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외국에도 없는 것 같고 외국에서도 저한테 배우러 오는데 이거 오래됐어요. 이거 한 년 1년 반 이상 됐는데 제가 ESG 아시죠? ESG 강의를 많이 했는데 한 100번 이상 했습니다. 근데 한국 최고의 ESG 강사, 그래서 추천할 만한 ESG 강사는 누구냐 했더니 제가 일본어 나왔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4번인가 5번 좀 있었는데 제가 일본어 올리라고 그러고 일본어 올렸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 많이 돼서 대부분의 애들이 저를 일본어 합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ESG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 하면 나오죠. 국내에서 2년 동안 100회 이상 ESG 강의를 했다 나오잖아요. 근데 AI가 저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100번 이상 강의를 했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다음에 ESG 칼럼을 많이 쓴 전문가는 누군가?
첫 번째로 문영남이 나오고 그다음 딴 사람 나오죠. 또 밑에 1번 문영남 교수 그다음에 쭉 나오고 국내에 좋은 ESG 책을 추천해 주시오 그랬더니 1번 4차 산업혁명과 ESG 혁명 문영남 저 책은 카이스트에서 요청받아서 썼고 그냥 무료로 배포합니다. 한 54페이지 되는 책인데 저것도 일본어로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시켜서 어디다 써먹냐. 네 가지를 훈련시켰죠.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정리를 해서 ESG 관련한 사관왕, ESG 강의 관련 사관왕에서 보도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많이 나왔고 AI가 모르던 걸 제가 훈련시켜서 했고 거의 이제 AI들이 다 가끔 딴소리를 하지만 AI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을 브랜딩하거나 우리 전도하는 데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이 제일 좋은 교회 그러면 한식교회 답을 하도록 얘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식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좋잖아요. 음악도 좋고 말씀도 좋고 아까 찬양하시는 네 분 예배 때마다 찬양이 좋았는데 오늘도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걸 AI가 몰라요. 그러니까 한식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파이프 오르간 음악이 좋고 이런 걸 AI한테 가르쳐줘요. 틈틈이. 그게 AI를 통한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과거에는 다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AI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면 AI를 보고 여기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저한테 AI한테 물어보고 외국에서도 강의하러 왔고 외국에서도 문의가 오고 강의 요청이 많이 옵니다. 또 제가 전문 분야가 많아요. 제가 박사과정을 3번 했고 그래서 제가 AI 전문가고 ESG 전문가고 이동통신 알뜰폰에도 전문가예요. 실제로 그 방송 인터뷰도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문가는 누군가 했더니 문영남 교수와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AI가 잘 모르는 거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는 방법은 그냥 얘한테 그냥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사 난 거나 이런 거 제 이력서 그런 걸 다 AI한테도 넣어줬어요. 그러면 되고 또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문가 누군가 여기도 또 문영남 교수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오른쪽 건 제 블로그에 잠시 올렸다 내렸어요. 근데 문영남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전 정치나 뭐 장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지만 장관 임명은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했죠. AI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ESG 강의를 잘하는 사람 문영남 교수 또 AI 관련해서 KBS 9시 뉴스에 4번 이상 나온 AI 전문가는 하면 하여튼 한 1년 사이에 KBS 9시 뉴스에 저 4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물어보면 얘가 한두 번은 답변을 해요. 4개를 다 못 찾았는데 내가 KBS 홈페이지 가서 4개를 다 찾아갖고 4개 그 URL 주소까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르쳐줬더니 금방 정확하게 답을 해요. 국내에서 AI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은 또 AI 대중화, AI 일상화 아까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죠. 그거 제가 보니까 11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라고 나오죠. 또 이제 1분 넘었는데 이제 시간 딱 맞춰서 1분 정도 넘는 건 괜찮겠죠. 제가 가르쳐서 답을 얻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한 번에 답을 얻은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AI ESG 전환 준비 3X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 코파일럿 전에 구글이 뭐죠? 구글 MS 코파일럿 제미나이 전에 바드였어요. 거기다 세계 최초로 3X를 얘기하고 주장한 사람하고 질문했는데
얘가 길게 답을 했어요. 3X는 디지털 전환, AI 전환, ESG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기준으로 3X를 그때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최초로 얘기하고 주장한 사람은 문영남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이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안 가르쳐줬는데 질문하자마자 쭉 길게 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노하우가 저 있어요. 저기 질문하면서 제가 저 칼럼 그 PDF 그림 파일을 첨부했어요. 첨부했더니 얘가 바로 칼럼 내용을 읽고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고 질문하면서 답이 될 내용을 첨부를 해줘요. 그러면 바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AI 고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숙대에서 뭐 10주, 6주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한테 이런 자격증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냥 강의를 들으셨지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고수가 됐고 원하시는 분은 이 자격증 약간의 비용이 있지만 약간의 그 비용을 받고 원하시는 분이 자격증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고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등록했어요. AI와 ESG 강사 자격증을 등록했어요. 다른 자격증은 한 분야만 하는데 이거는 두 분야. 그래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해서 오랜 기간이 걸려서 자격증 등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3분 오버됐는데 이게 더듬거리면서 못하는 강의를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제가 제 강의를 들은 분은 제 고객이고 영원히 강의에 대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한 3, 40년은 더 활동할 것 같은데 계속 자료나 이런 거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수요일 날 학기 중에 12시에는 숙명인 예배를 합니다. 오시면 같이 예배드리고 김밥이나 도시락도 드릴 거고 뭐 개별적으로 저희 학교로 오시면 보통 교수들이 학교에 방이 하나잖아요. 저는 방이 몇 개일까요? 3개 있어요. 숙대에도 방이 3개인 사람 저뿐이에요. 제 개인 연구실이 있고 학교에서 벤처를 하기 때문에 그 벤처 회사 사무실이 있고 9월부터는 확장됐다고 확장실이 또 있어요. 방이 3개 있어요. 확장실로 오시면 제가 식사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